네, 안녕하십니까. 학생, 학부모 여러분. 2023학년도 계림고등학교 3학년 오리엔테이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다양한 진학 관련 경력을 가지고 있는 올해 계림고등학교 3학년 부장 김동규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다양한 경력을 이렇게 미리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 3학년 학생들을 지도하는 3학년 담임 선생님들이 진학에 관련한 어떤 전문성이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학부모님들에게 안심을 시켜드리기 위함이기도 하고 또 저희들을 믿으시라는 그런 말씀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경력을 소개합니다. 올해 1년 동안 지도 방침에 관한 어떤 문의점은 제가 나중에 학부모 밴드를 운영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직접적으로 저에게 바로 전화를 해 주셔도 되니까 궁금증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하시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의 학생 지도 방침은 자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진학과 생활 지도의 전문가로서 어떤 최적의 길을 제시하고 학생들은 스스로 선택하고 노력하며 자신의 행동에 따른 결과에 책임을 다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들을 3학년 마치고 사회로 나가게 되면 학생들이 사회에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성인의 지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연습 과정으로서 학생들에게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한 해를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 진학지도 및 생활지도 기본 방향의 첫 번째는 자율학습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율학습은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학습이지요. 그렇지만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자율학습을 가급적 많이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2학년에서 우리 학생들이 보여준 자율학습 참여도는 매우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자율학습이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를 강요할 수는 없지만 대입 상담이나 면접, 학년 특색 프로그램 등 이런 프로그램들은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해 주게 되면 야간에밖에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프로그램들의 참여 우선권은 자습에 참여하는 학생을 우선으로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밖에도 장학금이나 학교장 추천 전형, 그리고 진학 상담, 학년 특색 활동 생활기록부 기록, 대입 면접 이런 것들은 야자 참여율을 바탕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학원 같은 경우에 주말을 이용해서 가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자기주도적 학습 참여도가 성실한 학생들은 어떤 형태로든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할 예정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상장을 줬지만 올해부터는 수상이 사라지기 때문에 대입에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자율학습에 참여하는 어, 참여도를 어떤 형태로든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생활지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 학교에 등교한 이후에 점심시간, 저녁시간 등에 학교 밖으로 나갈 수 없다라는 원칙을 미리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시간 동안 밖에서 여러분들이 교통사고가 난다거나 뭐 비행이 일어날 경우에 여러분들이 어디 있는지 소재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도위원회 즉시 해부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휴대전화도 소지 시에는 교칙에 의거해서 처벌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규정 위반이나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원칙대로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년 차원에서 온정주의를 베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들림 없이 생활지도가 되어야만 여러분들이 진학지도에 몰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3학년에서는 1년 동안 쓰는 생활기록부를 6개월 만에 마무리를 지어야 하고 또 여러분들 대학 진학 상담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일정들이 굉장히 1학기 때 바쁘게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활 지도 규정이 무너지게 되면 학교를 제대로 운영할 수가 없다라는 원칙을 미리 분명히 고지합니다. 그 밖에도 출결 관련 조퇴, 결석, 결과 이런 모든 규정은 학부모 동의 및 병원 진료 확인서를 첨부했을 때만 병으로 인정하고 그 외에는 모두 미인정으로 처리한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원칙들을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모두에게 열린 기회 힘찬 고3이라는 제목입니다. 학년 특색 활동을 통한 학생부 종합전형에 적극적으로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진학 자료 도우미 운영하여 맞춤형 대입 정보를 제공할 것이고 2월에서 3월 사이에 1차 담임 선생님, 학부모님 그리고 학생이
하나의 톡방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 톡방을 통해서 뭐 어떤 출결 서류도 제출할 것이고 진학 관련된 자료도 올려드릴 것이고 그렇게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도록 제가 담임 선생님들께 부탁을 드릴 겁니다. 그 밖에도 하이코 박람회나 학년 자체 대입 결과 공유회 등 다양한 진학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학교 행사 및 공휴일 자습 프로그램 등에서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수능 이후에 학년 자체 체육대회 등 학생들이 중심이 된 어떤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설명할 순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올해 연간 일정, 그리고 특색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 그리고 올해 대입 주요 사항과 변화, 그리고 과제 및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연간 일정 및 특색 프로그램입니다. 2월 달과 3월 달입니다. 우리가 2월 달에 개학을 하게 되고 2월 23일 날 전국연합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2학년에서 3학년으로 넘어온 성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신 성적 말고 모의고사 성적이 하나도 입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어떤 기본적인 실력을 기반으로 한 수능 학력을 기반으로 한 상담을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 지금 아직도 생활기록부가 마무리가 안 되었는데 2학년 생활기록부를 뽑아서 틀린 부분을 빨리빨리 점검을 하는 기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 밖에도 2월에서 3월 사이에서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 간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여러 가지 기본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4월 달입니다. 4월 12일 날 모의고사가 있고요. 25일부터 28일까지 지필고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5일에서 28일 사이에 25일에서 28일 전까지 학년 특색 활동을 1차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바꿔 말해서 학생들이 지금부터 그 학년 특색 활동에 생활기록부에 참여할 학생들은 생활기록부 작성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참여할 학생들은 미리 준비를 해서 3, 4월 달에 빨리 끝내놓고 그 이후에는 수능 시험과 관련된 학업 역량을 키우는 것이 올해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3, 4월 달이 굉장히 바쁠 것으로 예정이 됩니다. 자, 5월달 노는 날이 맞습니다. 5월 5일 있고, 그 다음에 5월 15일 체육대회, 5월 27일, 29일 이렇게 대체 공휴일이 있어서 5월달에는 지금 노는 날이 많이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는 특색 활동이 마감되는 경과를 지켜보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습 참여율을 보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50명 이상 참여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면, 5월 5일이라든지 5월 29일 날 이럴 때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예산은 이미 다 확보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5월 5일이랑 5월 29일 날 자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도시락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확보를 해놨는데 50명 이상 참여하지 않을 시에는 운영하지 않겠습니다. 6월과 7월 달 일정입니다. 6월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 1일 날 모의고사가 있고 6월 4일, 5일, 6일 날 이렇게 연휴가 지금 이어지는데요. 이때도 자습을 운영할지 말지는 여러분들의 참여도를 바탕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7월 달이 있고 7월 11일 날 모의고사가 있고 올해는 방학식이 7월 21일 굉장히 빨리 있습니다. 우리 여름방학 때도 공사를 하기 때문에 여름방학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8월 달이 되면 바로 개학을 하게 되는데요. 8월 1일 날 개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8월 달이 되면 통상적으로 9월부터 원서 접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상담 일정으로 빠듯합니다. 그래서 8월 달은 굉장히 바쁜 시기가 될 것이고 이렇게 8월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각각 학부모님과 함께 톡방을 통해서 진학 상담 주간을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9월 달에 원서 접수 기간 11일부터 15일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9월 6일 날 마지막 평가원 모의고사를 실시하고 9월 6일 날 평가원 모의고사를 통해서 학생의 수능 최저 학력 충족 가능성 여부를 판단한 뒤에 원서 접수를 하게 됩니다. 올해는 추석이 9월 말에 있기 때문에 9월 말 추석 때는 특별히 자습을 운영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10월부터 우리가 면접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들도 면접고사 준비를 위한 어떤 휴식 기간이 좀 필요하다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달 일정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11월 16일 날 수능을 치고 12월부터 정시 상담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올해 모의고사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 모의고사를 운영하는 날은 자습을 특별히 운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대입 주요 사항 및 변화와 관련된 내용은 3월 중에 학부모 학생 대상 전년도 진학 결과 공유 및 전략 설명회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재작년과 작년이 또 굉장히 다릅니다. 입시 결과가 학생들의 그 이유는 학생들의 수능 최저 학력 충족 가능성 여부가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인데요. 그런 여러 가지 그 현상들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3월 달에 한번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더욱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는 기본적인 것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대입 주요 사항입니다. 9월 달에 수시 모집 6장 원서 접수하고 12월 달에 정시 모집 접수, 2월 달 추가 모집합니다. 어제 우리가 정시 최종 추가 모집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수시 모집을 합격하면 정시 모집 등록할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들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대학들,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특수대학을 제외하고 그리고 전문대 이 두 개의 분의 대학들은 6장 원서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써도 중복 지원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올해 대입 주요 변동 사항입니다.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여기 표시되어 있는 2학년이라고 되어 있는 2024 대입 우리 학생들입니다. 34,0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감소했지만 실제로 이 감소분이 있지만 그만큼 대학에서도 인원을 줄였습니다. 한 4,800명 정도 줄였고 대부분은 지방입니다. 지방에 미달라는 대학들이 학생들을 많이 줄였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감소하면 대학 가기에 좋을 것만 같지만 그만큼 등급을 맡기는 힘듭니다. 각 등급 구간에 들어가는 학생 수는 줄어들고 더구나 전년도에 재수생이 역대급이었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지역에 있는 의치한 약수 메디컬에 지역 학생들을 뽑아야 된다라는 원칙이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재수생은 그 어느 때보다 비율이 높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대학 가기 쉬울 것이다. 지방대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부터는 비교과 활동의 대입 반영이 폐지되고 자소서가 드디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16개 대학이 수능 40% 이상, 이거 전부 다 서울에 있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시로 대학을 가겠다, 정시 파이터다 이런 학생들은 적어도 수도권 대학에 갈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춘 학생들이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경북대부터 시작되는 대학들은요, 정시에서 뽑지를 않습니다. 조금 이따 자세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고3들은 대입에 이렇게 반영되지 않는 항목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대입 일정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별한 거 없고요. 8월 달에 수시 학생부 작성 기준일이 마감되고 9월 달에 원서 접수하면 이렇게 일정이 진행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학생 수도 4,800명 정도 감소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의미한 것은 수도권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하지만 비수도권에서 5,000명이 줄어들었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수도권은 수능 전형으로 590명이 증가했지만 비수도권은 4,200명이 수능에서 줄어들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경북대학교 대입 자문위원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경북대학교에 갔다 왔는데요. 경북대가 정시에서 원래 30% 정도를 늘 뽑았는데 학생들이 워낙 이탈을 많이 하고 수능이 되는 학생들이 워낙 이탈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경북대가 수시 모집에서 정시 모집에서 30%까지 정원을 남겨두었던 것을 지금 대폭 줄였습니다. 그래서 10%대입니다. 18% 정도만 뽑고 나머지는 전부 다 수시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지방대는 정시에서 가고 싶어도 미달라는 대학이 아니면은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의 경대 입시 결과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정시로 경북대 갈만하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은 정말 입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시로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수도권 대학을 갈 수 있는 평균 100분이 70 이상을 달성했을 때 경기도권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때만 정시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기 바랍니다.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정시 파이터들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결과 굉장히 참혹합니다. 개명대 야간 들어가고 막 추가 합격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현재 위치를 2월 달에 빨리 상담을 통해서 파악해야 됩니다. 수도권 대학들 정시로 이렇게 뽑지만 비수도권 대학들 정시로 이렇게 뽑지 않는다는 거 여기 다시 한번 나와 있습니다. 자, 주요 대학 변동사항 자세하게 나중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네, 수도권 대학들 변동사항 여기 보시면 수도권 대학들은 정시에서 모집 비율이 40%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시를 하기 위해서는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경쟁력이 되면 이야기를 해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서울대학교 올해 2과목 치지 않아도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지역균형 전형에서 이렇게 인원을 대폭 줄였기 때문에 전망이 어두울 전망입니다. 고려대학교 지금 교과 전형에서 이렇게 합쳐서 한 200명 정도 늘어난 부분 있고요. 수능 최저 학력이 이렇게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 이야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경북대학교입니다. 경북대학교 교과에서 600명 더 뽑지만 정시에서 어떻죠? 정시에서 620명 줄어들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제는 경북대 밑에 있는 대학들은 정시로 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 뽑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 인근에 있는 학교들이야 수시에서 2월 되는 굉장히 많고 미달이 많이 나기 때문에 정시든 수시든 다 갈 수 있지만 계명대 위에 있는 계명대 영남대부터는 미달이 나지 않습니다. 더구나 영남대학교도 올해 수능 최저를 2합으로 줄였기 때문에 부경대 영남대 계명대권에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빠져나가고 나면
여러분들이 정시로는 대학 가기가 사실상 정말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정시로는 평균 100분위가 70 이상, 77 이상 됐을 때 수도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 음, 서울은 아니더라도 경기도권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경쟁력이 없는 학생들은 정시에 대한 이야기를 함부로 꺼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가 여러분들 성적을 다 열람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자, 경북대학교 있습니다. 경북대학교 교과 훨씬 더 많이 뽑고 있고 지역인재 전형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시에서도. 그리고 일반 학생 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있는데 여기에 내시 성적 반영하지 않겠다 이런 파격적인 안을 내걸어서 정시에서 줄인 만큼 이탈률이 적은 학생들을 선발하겠다는 이런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개학한 이후에 입시 설명회 때 더 설명을 드립니다. 저기 보십시오. 안동대학교 같은 경우에 정시에서 뽑는 인원이 16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수시에서 남는 애들만 정시에서 뽑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수시에서 안 남았을 경우에 이월되는 인원이 없을 경우에는 정시에서는 안 뽑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지방대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분수를 파악 못하고 정시로 한번 승부를 보겠다고 했다가 뭐 안동대라도 가지 안 뽑아서 못 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 학교 이야기가 아니고 선생님이 지난 12월 달에 경주여고, 경주고등학교, 포항고, 포항여고 학생들을 정시 상담했을 때 자기가 정시 경쟁력이 대단히 높은 줄 알고 갔다가 막상 갈 대학에서 뽑지를 않아 가지고 그 밑에 있는 대학, 대구라는 이름이 들어간 대학들에 다 가는 불쌍한 경우를 많이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시 경쟁력을 충분히 끌어올릴 것이 아니면 수시로 대학을 가는 것이 유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미 영남대학 개명대는 수시에서 줄일 만큼, 정시에서 뽑는 인원을 줄일 만큼 줄여놨기 때문에 가는 것이 더욱 어려울 전망이고 영남대도 지금 보시면 수능 최저를 3합에서 2합으로 이렇게 줄였습니다. 영남대가 수시에서 수능 최저를 2합 8구로 줄였기 때문에 개명대학교 인터하고 지원하는 학생들 풀이 많이 겹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올해는 개명대가 조금 더 충원율이 빠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부산대입니다. 부산대는 그 적극적으로 이제 부산 지역 학생들에게만 어떤 지역 인재를 통해서 의치하는 약수를 다 뽑기 때문에 우리 지역 학생들이 많이 지원은 하지만 많이 합격은 못합니다. 수능 체제도 경북대보다 조금 더 까다로운 측면이 있는 대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에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던 부경대학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2등급, 3등급 받는 학생들이 수능을 3과목 공부를 하지 못해서 충남대와 충북대를 지원하지 못하는 바람에 부경대가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했고 덕분에 우리 학교뿐만이 아니라 부경대학교와 울산대학교가 굉장히 인기 있는 대학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커트라인은 올라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충남대 작년과 동일하게 이렇게 3개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충북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과제입니다. 오늘 그 반편성 결과가 나가면서 기본 정보 입력을 하라고 네이버 폼이 나갔을 겁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학부모님의 기본 전화번호를 학생들과 그리고 기초 야자를 한다 안 한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상의를 해보시고 우유급식, 저녁급식 여부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해주기 바랍니다. 계약한 이후에 이것이 바뀌지 않도록 미리 행정실에다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드는 거니까 계약한 이후에 이것이 바뀌지 않도록 입력을 2월 23일까지 입력을 하기 바랍니다. 만약에 2월 23일까지 입력하지 않은 학생은 2월 중에 학교로 직접 불러서 담임선생님에게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수능 특강 책 다 사기 바랍니다. EBS 연계교재의 수능 특강 시리즈를 다 구입해야 됩니다. 이게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 10강까지 수능 특강 영어와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이 있는데 수능 특강 영어를 10강까지 풀어오기 바랍니다. 개학하자 말자 단어 시험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제를 하지 않는 학생들은 학년 초 상담 순서에서 최하위 순서를 배정할 뿐만이 아니라 학년 특색활동 참여 기회를 박탈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희망하는 학생은 우리가 독서 토론 활동 생활기록부를 작성하기 위해서 전공 관련 도서를 한 권 읽거나 또는 이 전공 관련 도서도 EBS 위대한 수업이라는 것을 검색해보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업 강연자가 쓴 강의를 듣고 그 강의와 관련된 책을 읽고 오기 바랍니다. 그래서 학년 초에 특색활동 독서 토론을 선생님이 직접 진행을 할 예정인데 책을 안 읽고 온 학생들은 과감하게 독서 토론 활동에서 배제시키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독서 토론 활동이 우리 학생들이 대학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었습니다. 2100바이트를 다 이 활동으로 채웠는데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나중엔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미리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건을 미리 거는 겁니다. 그래서 전공 관련 도서 그리고 또는 EBS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전공 관련 도서를 EBS 위대한 수업 강연자 중에서 찾기 바랍니다. EBS 위대한 수업을 뭐 유튜브나 이런 데 인터넷에서 찾으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관련된 책을 읽고 오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제 올해 연간 일정 특색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학년 특색 프로그램은 학생의 내신 등급으로 학생들에게 차별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하는 학교도 우리 학교밖에 없습니다. 공립학교 중에. 우리 학년에서만 운영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이 작년을 돌아보면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떠올려보면 이것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활동이란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가 조건이 야자 참여율을 보고 뽑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수준 이하의 참여도를 보이는 학생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기록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는 학생들을 어떻게든 대학을 보내보기 위해서 활동 수준이 굉장히 낮아도 어떻게든 포장을 해서 보내려고 노력을 했지만 올해는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담임 선생님들에게 천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하는 학생들에게는 똑같이 대충 기록을 할 예정입니다. 기록 담당자가 누구인지는 학생들에게 비공개 원칙으로 해서 많은 학생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학생별로 우리는 자율활동 지금 이건 전부 다 종합전형을 하는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종합전형을 하지 않는 학생들은 OT가 끝났으니까 나가도 됩니다. 종합전형을 하는 학생들은 이 자율활동에는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대체하는 기능을 하는 나의 탐구활동일지라는 것을 쓸 예정이고 나머지 개인별 특기사항까지 해서 3개에서 4개 정도 활동에 참여하도록 우리가 유도를 할 예정입니다. 종합전형을 하는 경우에. 그래서 학생 희망 전공과 생활기록부 내용을 연계해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상 3개 역량을 평가 항목에 딱딱 맞춰서 들어갈 수 있도록 3월 초에 담임 선생님이 개별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학년 단위에서 이렇게 이런 활동들을 진행할 예정이고 학급 차원에서 이런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요거를 각각 보고 어떤 활동에서 어떤 것을 할지 담임 선생님과 컨설팅을 할 것이고 야자 100%를 해야만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리더스 리딩 활동과 융합탐구 활동 이 두 가지 활동입니다. 이 두 가지 활동은 야자를 100%란 말은 100%를 의미합니다. 월화수목금토를 100% 모든 날 모든 야자가 운영되는 시간에 참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만 이 두 가지 활동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굉장히 들어가는 그 시간이 많기 때문에 야간 시간에 남아 있어야만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셀프 멘토링 활동,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피어 멘토링 활동을 올해 업그레이드를 좀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생활기록부를 쓸 수 있는 활동을 우리가 운영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림랩 활동,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죠. 그래서 지식 나눔 활동 이렇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리더스 리딩 있고요. 네. 100% 참여하는 활동, 나의 실패 에세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도전 스타트업, 그 다음에 사회 참여 캠페인 활동, 그리고 김지훈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판례 분석 활동. 우리가 지금 올해 보니까 사회복지나 행정, 법, 경찰행정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작년에도 우리 학교가 다른 그 어떤 학교보다 사회탐구 계열의 생활기록부가 컨텐츠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등급의 학생들이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에 간다든지 수도권에 있는 법학과에 진학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기를 계속 한번 살려가지고 나가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융합탐구 활동은 쉽게 말해서 논문 대체 활동이고 자연계에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지금 직접 기재되어 있는 예시가 선생님이 썼던 예시인데 이 학생이 4.46 등급으로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에 붙은 학생의 생활기록부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준으로 활동을 진행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100% 야자를 참여하는 열정적인 학생들을 대상으로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과별 학습 목표 다짐 활동, 5023 자기주도 참여학습, 3학년 학습 동아리 이런 것들 다 계약한 이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리엔테이션을 모두 마치고요. 2월 23일까지 모두 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라고 선생님이 내어준 과제를 다 수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